네, 한 주의 ETF 시장 동향을 정리하는 윤선생 ETF 교실. 이번 주는 12일부터 19일까지 시장 동향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금 동향이죠. 주간 단위로 처음으로 자금 유출이 관찰이 됐습니다. 규모 자체는 크진 않아요. 10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2,600억 원 정도가 유출이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정도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누가 주범이냐, 어디서 돈이 빠져나갔냐, 그리고 이 와중에도 어디로 자금이 유입됐나,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금 유출의 주범은 바로 미국 대형주들, SPY라든가 이런 S&P 500 등 미국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서 자금 유출이 좀 발생을 했고요. 자, 이외에도 이제 채권의 개별 섹터들, 회사채 그리고 하이드채가 자금 유출을 이끌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자금이 유입됐을까 살펴보면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해외 대형주입니다. 맨 밑에 있는 중국 주식과 마찬가지로 주로 이제 중국, 이머징, 그리고 유럽 이런 쪽으로 자금이 좀 유입이 됐고요. 자, 이외에도 이제 섹터별로는 금융 섹터에 자금 유입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잘 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형별 ETF 등락률입니다. 굉장히 뼈아픈 한 주였죠. 우크라이나 이슈가 터지면서 유가가 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우려에 의한 어떤 금리 상승 그리고 어떤 이제 금리 인상이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까지 겹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일 목요일장에도 역시나 나스닥 위주의 하락이 있었고요.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나스닥 100 ETF인 QQQ가 5%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채권 시장 쪽도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았었어요. 자, 그리고 좀 섹터별로도 좀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는 가운데 유가 상승 덕분에 이제 에너지 쪽은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죠. 그리고 경기 방어적 성격을 지닌 유틸리티 그리고 필수 소비재 섹터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낙폭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가 단위에서는 역시나 좀 전반적인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상승한 것이 바로 브라질입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밸류에이션 매력 같은 경우도 좀 언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외에 라틴 계열 국가들이 좀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여기 있는 ETF는 라틴 대표 기업 40개를 묶은 ETF의 섹터별 비중을 나타낸 거예요. 보시면 원자재 비중이 약 28%,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에너지 비중이 약 13%가량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비중이 굉장히 높죠. 지난주에 특히나 이제 금이라든가 이런 귀금속 관련된 종목들이 좀 크게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상승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편입 비중 1위인 발레의 경우에는 글로벌 2위 채굴 업체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정말 이제 월급 빼고 다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다이아몬드 공급업체인 드비어스가 원석 가격을 약 8%가량 인상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금 가격 역시 상승을 보였는데 굉장히 좀 수요가 어느 정도 정체화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금 가격 역시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보면 귀금속 그리고 광산주 역시 상승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원자재 비중이 높은 남미 계열 국가들까지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체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상승률 상입니다. 변동성 그리고 혁신 테마를 표방하고 있는 ARKK를 인버스하는 마이너스 1배 인버스하는 SARK가 상승률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플라티눔 그리고 팔라듐과 같은 귀금속 역시도 상승을 보였죠. 자, 우선 플래티늄 그리고 팔라듐 같은 경우는 동남아 쪽 락다운이 해제되는 어느 정도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우크라이나 이슈에도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미국 에너지관리청 EIA에 따르면 세계 광물 시장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니켈이 49%, 팔라듐이 약 42% 정도 차지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더 악화가 되면 미국에 의한 어떤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러시아에서 주로 생산되는 뭐 팔레돈 같은 이런 이제 귀금속들이 이제 좀 더 귀해질 거다라는 전망이 좀 깔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반대로 이제 하락률 상위 1위는 바로 천연가스가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BDI 운임지수, 그리고 최근에 어떤 가상화폐 가격 하락을 반영하면서 블록체인 산업 ETF들 역시도 하락을 보였어요. 특히나 이제 BDI 운임지수 같은 경우는 중국 주요 항만들이 오미크론 이슈로 인해서 물동량이 좀 둔화가 됐고요. 그로 인해서 운임지수 역시도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테마 ETF들 굉장히 이 가상화폐 가격 영향을 많이 받죠. 가상화폐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 블록체인 산업 테마 ETF들 역시도 하락을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에 사면 배당받는 종목들입니다. 이번 주에는 굉장히 주요 대표 기업들 배당락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클로락스의 경우에는 배당 성장, 매년 이제 배당금 늘리는 것을 53년째 해오고 있는 어떤 대표적인 배당 성장 기업 중에 하나고요. 이 외에도 파이자, 그리고 애플, 그리고 코스트코까지 굉장히 잘 알려진 기업들이 배당락이 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일정들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윤선생 ETF 교실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알찬 정보로 되돌아올게요. 윤선생이었습니다.